유쾌한 결별이요. 결별을 할 때가 유쾌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키워드가 등장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를 계속 하시는 어떤 분이 있는데 최근에 약간 분당, 당이 좀 쪼개진다 이런 거죠. 뭐 결별 이런 얘기를 최근에 꺼내시는 분도 있거든요. 오늘도 좀 꺼내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당이 어떤 조치를 좀 취했는데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봅니다. 때로는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다 한다면 뭐 유쾌한 결별도 각오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거대 정당에 있다는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한 지붕에서 같이 있으면서 매일 허구한 날 지지고 볶고 자리 싸움이나 권력 싸움이나 하고 있으면 그럴 바에는 유쾌한 결별을 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한 것이고 이상민 의원의 발언이 지금 언론 인터뷰에서 도를 넘고 있다. 따라서 특히 이상민 의원의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이 발언이 명백한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 이상민 의원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엄중 경고. 이건 해당 행위다. 분열을 조장하는 거다. 김용주 전 의원님.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약간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약간 할 만한 조치를 했다고 보십니까? 뭐 이제 엄중 경고할 수 있죠. 뭐 지도부가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당에서 지금 현재 총선을 앞두고 당의 의원들이 의견이 다양할 수는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뭐 갈라쓰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뭐 해당 행위일 수도 있다고 경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실제로 뭐 물론 이상민 의원은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경고를 하는 거지만 당에서 그러면 뭐 수박이니 아니니 하는 어떤 강성당원들에 대해서는 그냥 아주 귀엽게 봐주고 넘어가면서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저런 어떤 그 이상민 의원이 얘기했듯이 싸우지 말라는 메시지로서 저렇게 싸울 바에야 갈라쓰자. 취지는 쪼개지라는 게 아니라 싸우지 말라는 거 아니냐? 저렇게까지 싸울 것 같고 뭐 다른 자기 뜻이 다른 지지자들은 저렇게 막 대놓고 문자 폭탄을 보내면서 저걸 갖다 내몰라라 하고 즐기고 있으면서 그게 어떻게 합의냐. 이상민 의원이 쓴소리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금은 이제 총선 앞두고 가니까 뭐 혁신이나 당 지도부가 이상민 의원한테 한번 경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상민 의원도 조금 스스로가 그런 어떤 가급적이면 좀 너무 당이 쪼개지거나 분열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본인 스스로 좀 순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지도부도 너무 지나치게 말하자면 뭐 친명이니 비명이니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공정적인 그럼 아마 저 부분을 한번 이상민 의원이 받아들임으로써 만약 또다시 지도부가 지나치게 친명 위주로 간다라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더 큰 불화가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홍남 전 의원께서는 옆집 정당 상황이에요, 지금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 타 정당이라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약간 편파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발언 수위로 놓고 보자면 친명계로 분류되는 안민석 의원은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게 훨씬 그게 더 센 거 아니냐? 해당성이 높은 발언은 아닌가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상민 의원이 얘기한 유쾌한 결별에 대해서 그 경고라는 징계를 내린다고 하면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는 훨씬 수위가 높은 징계가 내려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무 얘기 없는 거 보면 좀 편파적으로 보입니다. 그 옆집에서 보기에 약간 그쪽 편파적인 것 같은데 약간 이 말씀을 살짝 해주셨는데 이 오늘 당의 조치 경고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이 반응을 보였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아니 지도부가 해당 행위라는 이유로 경고 운운했다는데 황당하다. 벌써부터 불만이 있네요. 경고했다거나 경고 운운했다는데 나 황당하다. 지도부 포함 당의 해 입히는 행태에 대해서 성찰하길 바란다. 경고가 아니라 성찰하세요. 거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가만있어 봐. 그러면은 장윤주 부위원장. 지금 이 말은 이상민 의원은 나는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거예요라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그럼 앞으로 또 무슨 당이 쪼개진다, 분당 이런 얘기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는 당 징계위원회 이런 데 회부되는 겁니까 혹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가능성이 실제 실현되지 않기를 바랄 텐데요. 그것은 모든 당원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이상민 의원 입에서 유쾌한 결별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민주당 당원들은 다 유쾌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결별이라는 말 그리고 분당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말이고 아주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럼요. 표현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가정 내에서도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이혼이라는 말을 올리는 순간 사실은 감정적으로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그만큼 분당이라든지 결변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당내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해당 행위라는 지도부의 경고가 있었던 것을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또 저렇게 저 부분에 대해서 황당해 하시는 것도 또 일부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상민 의원께서는 앞으로 쓴소리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결별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말씀으로 또 당이 뭔가 좀 흔들리는 일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지난 3일 이런 결별,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된다. 이럴 걸 결별해라 뭐 이런 취지잖아요. 그자 당에서는 그 말 좀 조심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나왔다가 다시 또 아니 뭐 말 한마디로 당이 뭐 쪼개집니까? 이런 얘기 또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당에서 엄중 경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상황이 또 이렇게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분위기가 지금요. 예, 김재원 최고위원. 뭐 기왕에 징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 갑자기 또 본인 징계 받으신 걸 꺼내시네요 또. 이상민 의원은 뭐 상당히 그 황당하다 이런 표현을 좀 쓰던데 징계 받으면 다 황당해집니다. 저 징계를 좀 받으시고 당원권 정지 한 1년 정도 징계를 한 받으시고 나면 민주당이 좀 분당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이 이 총선에 조금 더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갑자기 김재원 최고위원께 본인 사항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제가 살짝 당황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요. 이상민 의원이 사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뭐 김의겸 이런 분들하고는 격이 달랐거든요. 저런 그 중진이고 그동안 성찰을 많이 해서 옳은 말을 많이 해오신 분인데 그게 그냥 엄중 경고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기왕에 이렇게 됐는데 정말 유쾌한 분열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뭔가 좀 뭐 이쯤 됐는데 한번 좀 결별하시죠. 약간 이런 말씀인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은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민주당이 만든 게 혁신위원회거든요. 오늘 혁신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들이 기자를 만나서 간담회를 통했는데 거기에서 좀 약간 심각한 얘기가 하나가 딱 나왔어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놓는다고 안 받으면은 민주당 망합니다. 망한다는 거 본인들이 지금 목 앞에 와 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건데 지금 마지막 그렇게 힘겨루기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혁신한 얘기인데 그거 안 받으면 망한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자, 김용남 전 의원님. 민주당이 그러니까 꼭 질문을 제가 한번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바뀔 때 국민의힘으로서 가장 두렵겠습니까? 어떻게 바뀌면 가장 위협적이겠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민주당이 소위 친명과 비명이 둘 다 수긍할 수 있는 당의 리더십의 교체가 이루어지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큰 위기죠. 리더십의 교체라는 걸 지금 우회하신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말씀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아닌 다른 지도부 체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가 내년 총선까지 계속되는 것을 비명계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요. 그 대안으로서 예를 들어서 비대위 체제로 가는데 친명과 비명이 좋다 이 정도 비대위라면 이 합의해서. 상황 이 리더십으로 총선을 치르자라고 합의가 될 정도의 비대위가 꾸려진다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큰 위기가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아닌 다른 지도부 체제 비대위가 생겨서 근데 합의가 이뤄서 원만하게 체제가 넘어간다면 이건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한 위협이다. 그럼요. 가장 큰 위협이죠. 근데 혹시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낮아 보인다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냥 그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기만 해도 민주당은 훨씬 강해지리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물론 뭐
당내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 체제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겪어야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는 그것이 혁신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혁신에서 어떤 혁신안들이 관철되고 이루어질까요? 사실은 관철되고 이루어질 게 없다고 봅니다. 없다. 방금 지금 이제 김재원 최고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을 혁신위가 갖고 있지 않다고 당원들이 판단합니다. 이재명의 부하들로 보여지는 모습. 그러니까 어떤 혁신을 해도 예. 이재명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보여주는 순간 쟁론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뭐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거의 586 운동권의 뭐 다선 의원들이 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싹 완전히 물갈이가 좀 돼야 된다. 이재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당의 골간이 새로운 다양성으로 채워질 수 있느냐. 예.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두 가지 위죠. 그러니까 하나는 오해일 수도 있지만 예. 이재명 체제에서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두 번째 실제적으로 저렇게 대대적인 물갈이 할 수 있느냐. 그거 못한다고 봅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민주당이 좀 진통이 있지만 요즘에 외부로 지금 약간 공격 전선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혁신안 수용 안 하면 민주당을 망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오늘 오후에 내놔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